저는 다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보다는 와이프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고. 아,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다른 나라에서도 하셨어요?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배우자 와이프. 그런 부분 때문에 사내 부부가 있는 걸 회사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또. 아까 그 엘리베이터 씬처럼 엘리베이터래? 그 네? 계단 씬. 네.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연애를 못 하겠어요. 친구를 바꿔라. 친구를 어떻게 바꿔요? 그럼 클럽을 가세요. 네? 클럽이요? 이 연애 얘기하고 이렇게 결혼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꽁냥꽁냥하고 설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고의 에피소드를 찾고 있는데 오늘은 최고의 사내 커플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제시어 먼저 주시죠. 첫 번째는 그녀는 예뻤답니다. 노래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과장님의 해외 파견. 과장님이 사랑으로 따라가셨을까요? 과연? 재밌겠는데요. 자, 마지막, 내가 선택한 그녀. 이거는 그닥 끌리지 않는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그녀는 예뻤다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그녀는 예뻤다 누구 건가요? 제 얘기인 거. 아, 그래요? 나는 예뻤다가 아니라. 제가 아는 좀 친한 인사 과장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타 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을 봤는데 너무 예쁘더래요. 그럴 수 첫눈에 있죠. 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싶은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고 네. 또 엄청 쫓아다녀서 둘이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사귀고 보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좋다.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네. 이게 우선은 인사팀 과장님이고 또 그쪽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원이잖아요. 물론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입사하자마자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그분이 그 여자분의 직속 상사가 네. 노조위원장이었던 거예요. 노조위원장이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인사팀 그 노조 담당 과장이었어요. 그게 왜 큰 문제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둘이 친해질 수 없는 사이와 그리고 또 사실은 서로 욕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노조위원장과 노조 담당이? 네. 대척점에 있죠. 그렇구나. 네. 서로의 인사와 입장을 노조. 대변을 해야 인사와 되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곤란했던 거예요. 여자분한테 불이 갈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생각해내신 방법이 여자친구를 설득을 해서 네. 다른 회사로 이직을 시키고 아. 네. 이직한 후에 그다음에 결혼했어요. 대단하다. 와, 진짜요? 네. 바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는. 저희가 이 사연을 알게 된 거에 대한 이제 로비가 있는 거죠. 너네 사람 안 뽑니? 뭐 이런 거. 대박이다. 뭐 역시 사랑이 최고죠. 뭐 회사보다 사랑이 우선이죠. 근데 과장 정도 직급이랑 신입사원이면 나이 차이가 굉장했겠어요. 8살. 우와. 이직시켜야겠네요, 그러면. 저 같아도 이직시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장님의 해외 파견은 누구? 네. 그래요, 실장님? 예.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눈치가 좀 없어서 생긴 일인 것 실장님이 같아요. 눈치가 없다고요? 오랜만에 본인 실수담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요. 되게 완벽하신 것 같았는데. 그렇죠. 네. 그게 좀 더 매력인 것 같습니다. 완벽함 속에 하나의 빈틈. 부족한. 네. 제가 해외 파견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네. 그 기준 자체가 이제 대리 초반 분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거고 과장은 선택사항으로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파견하는 네.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네. 과장 말년차라고 하는 끝에 이제 걸리신 분이 지원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분이 왜 지원했나. 그러게요. 그래서 평가를 보니까 평가는 되게 좋으세요. 그런데도 이제 좀 더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팀장도 되셔야 되고 네, 회사에 이제 기여를 그러니까요. 많이 하실 그런 위치이신데 지원을 하셨었더라고요. 근데 같이 인사연구소에 계신 어떤 과장님, 여자 과장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랑 점심 먹자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어보셨어요. 지금 담당하는 업무 잘 진행되고 있냐고. 아하. 그래서 잘 진행되는데 되게 고민이신 분이 있다. 기준으로는 되기는 되는데 네. 이분이 도대체 이걸 왜 지원했을까? 그분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허허허허. 결과는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직 확정은 안 졌는데 고민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아, 욕을 하신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부적적인 얘기를 조금은 했었다는 거죠. 이거 안 된 잘못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실수를 했죠. 인사 담당자가 좀 말을 경솔하셨네요. 경솔한 언행을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앞에 계신 분이 괜히 여쭤본 게 아닐 것 같은데. 친인척 아니야? 그렇죠. 친인척이라기보다는 뒤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면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내 역학관계를 잘 모르지. 몰랐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배우자 와이프. 그러니까요. 딱 그랬을 것 같더라니까. 남편 씹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근데 씹었다기보다는 근데 결론은 그분이 파견을 갔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참. 네, 그때 뭐 후폭풍은 없었나요? 후폭풍은 없었고 어쨌든 파견이 선발이 돼서 가셨기 때문에 네. 후폭풍이 없었던 거지. 그것 때문에 제가 탈락을 시켰다라고 하면 후폭풍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했지만 여전히 눈치 없는 애로 찍혔을 가능성도 많죠. 그렇죠. 답답한 애라고 생각하죠. 오늘 시원하네요. 네, 실장님도 오랜만에. 그런 날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성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아, 네. 이거는 이제 뭐 채용사례 있는데 네. 내가 선택한 그녀. 네, 제 얘기고요. 그 공채 대규모로 진행하다 보면은 100몇십 명씩 이제 한 차수에 뽑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그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과장님 눈에요? 네, 내 눈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서 아, 너무 설렌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네. 이거를 내가 작업에 들어가야겠다. 네. 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단체 문자 많이 보내잖아요. 우리가 버스 타고 이동할 때 조심해서 가라라. 뭐 이런 얘기 단체로 보내는데 그 친구한테 하나 더 보내고 마치 이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씩 더 보내고 더 보내고. 과장님도 그럴 때가 있었군요. 아, 어렸어요.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네, 계속해. 31살이었는데. 아, 계속해주세요. 아무튼 뭐 네. 그런 문자가 개인적으로 또 오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뭐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때가 이제 그 겨울 시즌에 있는 무슨 데이 있잖아요. 선물 주는 날. 겨울에? 네. 2월, 3월 뭐 이렇게. 아, 네. 그 시즌이라서 뭐 만나면서 밥 먹고 이거는 뭐 오다 주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나 쥐어주기도 하고. 돌을 아우, 진짜 별로다. 멘트 정말. 네, 그래서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건전한 이성 교제를 했어요? 했죠. 네. 특히 채용 담당자는 뭐 과장님도 하셨지만 저도 채용 담당자는 얼굴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거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셨구나. 그래서 오래 안 만나셨나 봐요. 뭐 한 반년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또 네. 그쪽은 신입사원이잖아요. 네. 신입사원이면은 사실 그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쵸. 다른 사업장에 있다고 수원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이제 끝나자마자 쪼로록 만난답시고 달려오는 건데, 회사 앞에. 네, 회사 앞에 오는 어이, 건데 귀엽네. 나는 예쁘네. 이제 일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복잡한 거 많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즐거웠던 기억이기도 해요. 예, 즐거웠던 기억 아까 그 엘리베이터 씬처럼 엘리베이터래 네? 계단 씬 아, 네. 아, 엘리베이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엘리베이터 고장 나게 하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드라마 보면 여기 딱 맞고 이렇게. 아,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네요. 아 예. 이게 고장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늘 정말 갈 때까지 가시는 네. 우리 이성원 과장님께 제가 그래도 불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사내 연애에 대해서 정말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예. 사실 취준생들도 진짜 연애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물론 사내 연애를 지금 경험할 수는 없지만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돈 문제도 있고 네. 나는 취업이 우선인데 자리 잡는 게 우선인데 사랑을 해도 될까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취준생 너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코너입니다. 재밌겠죠? 그러세요. 와. 뒤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들리시죠?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고민, 연애 고민들을 저희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세 분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짧게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분 뭐 연애는 다들 많이 해보셨죠? 뭐 사내 연애는 안 해보셨다고 하지만 연애는 많이 해보셨죠? 그랬더라고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노코멘트요? 벌써 말씀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취준생입니다. 저에게는 3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신입생 시절 여신포스로 학교를 다니던 4학년 선배에게 반해서 열심히 쫓아다녔고 우리는 커플이 됐습니다. 제가 군대 가던 해에 그녀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군대, 대학생, 취준생 시절의 저를 묵묵히 기다려줬는데요. 여행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평소 여행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담이 될까 평소와는 완전 다른 스타일로 여행 계획을 잡곤 하는 그녀를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여자친구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일주일 동안 단기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여자친구의 배려 아닌 배려로 결국 생일날도 짬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싸웠죠. 제가 돈을 쓰면 그녀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녀가 돈을 쓰면 제가 한심해져서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저만 없으면 평소에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왕창 사 먹고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녀. 여자친구가 없으면 저도 이런 자격지심도 안 느꼈겠죠. 그녀와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여자친구와 연애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은 사치일까요? 여기까지가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렇죠? 처음 말씀드렸던 이 돈 문제, 사실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또 남자가 또 딱 지갑 꺼내서 딱 이렇게 긁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떤 자격지심이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헤어지냐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럼요. 왜냐하면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계속 싸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뭐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남자의 그 자격지심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맞죠. 저는 네. 라디오처럼 이 청취자 사연을 들었는데 네네네. 제 사연이 아닌가 할 정도로 되게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2살 연상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 그분이 먼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모든 거를 저를 다 사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군대 때까지 똑같이 27살까지 직장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취직을 못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곧 딱 제대할 시점까지 와이프 대신 지금 집에 계신 분께서 다 사주시고 해주셔서 제 얘기 같아요. 좀 울컥하기도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결혼을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거는 제가 짧게 한 7년을 받았지만 앞으로 70년을 제가 대갚아 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마음껏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제가 쏟을 수 있는 편지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그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편지밖에 없다. 글을 많이 썼었고요. 좋아하시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가 가방을 좋아하는지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가방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글을 많이 써서 감동을 시켰었고 그래서 그거는 마음껏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잘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중에 취업해서 남자가 그런 자신감만 있으면 여성분들이 해주셨을 때 여자친구분이 해주셨을 때
물론 순간순간의 감정은 미안함이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데 그거를 야 내가 빨리 취직해서 갚아줄 테니까 오빠라고 해. 오빠는 아니죠. 네. 오빠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자신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신 건 맞는데 맞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그 인생의 선배로서 진짜 사랑하는지 한 번만 더 검토해 보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약간은 조금 떠난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서 내가 돈이 없고 힘들고 지금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것저것 원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줘, 뭐 저것도 해줘. 왜 우리는 그걸 못해? 이렇다고 하면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건 그 상황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고 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꽈서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사실 그대로 생각해 보면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다른 방식의 여행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오. 또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고 생일 때 진짜 짬뽕 먹고 싶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왜 모든 그래요? 상황을 다 그렇게 내 현실에 비춰서 그러니까 너무 의미를-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예, 그걸 고민을 하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되게 안 갑자기 할- 명쾌해졌어요. 제가 상담을 받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쓸데없이 그러지 말라고. 네.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재밌는데요?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너? 나름 고수들이라. 그러니까요. 아우. 고수라뇨?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발끈하지 왜? 아니 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노래가 계속 흘러 지금 2AM에 아, 게 맞아요. 이 노래밖에 없다. 이 노래밖에 없다. 노래 많이 불러주면 되죠. 되게 이런 여자분들이 많죠? 많아요. 드물다고 봅니다. 네. 드물다고요? 네네. 어떻게 하세요? 뭐 댓글창에 뭐 욕으로 도배가 되어도 상관이 없으시죠? 이거 댓글창도 있어요 이거. 어딘가에 있겠죠. 예. 네.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이, 꼭 괜찮아요. 한마디 써주고 싶네요. 저도 쓸지도 몰라요. 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고등학교 시절 저는 키 176cm, 몸무게 98kg, 뚱뚱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모두 대학교 가면 살이 저절로 빠지고 여자친구 그냥 캠퍼스 지나가다 보면 생겨.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 좋은 학교에는 들어갔지만 살도 안 빠지고 여자친구도 안 생기더군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저는 27살 모태솔로 취준생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모두 좋은 회사 들어가면 내가 너 바로 결혼시켜줄게. 좋은 회사 들어가면 선짜리 막 들어와. 정말 그런가요? 좋은 회사 들어가면 대학교 때도 안 들어왔던 소개팅이 마구 들어오고 저도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건가요? 속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의 말을 한번 믿어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뭐 제가 말해도 되나요? 안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안 생길 것 같아요. 이분도 이거 정신 상태를 고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좀 좋은 회사 들어가면은 좋은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어떤 그런 등식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성립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뭐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에 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만나볼 수 있는 풀들이 다양하게 많아지는 거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소개팅이라도 하나 더 많이 들어오고 전자리도 하나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좋은 연애를 하고 뭐 결혼을 하고 뿅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의 한 부분인 네. 것뿐이지 다른 부분을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안 볼까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명석 씨 한 말이 맞아요. 이게 되게 안 생겨요. 네. 이런 마인드는 좀 뜯어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기가 막혀요. 좋은 회사라는 그 기준이 그러네요. 네, 좋은 회사는 자기한테 좋은 회사거든요. 남한테 좋은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좋은 회사라고 볼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은 그 좋은 회사 가면 뭐 좋은 사람이 생기나요? 이거는 네. 뭐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고. 네. 좋은 회사, 뭐, 어쨌든 회사를 취업해서 들어가면, 네.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의 업무량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네. 스트레스들이 엄청 많을 거고, 음. 생각보다 여유롭게 소개팅을 하고 즐기고 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런 시간을 만들고 찾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들어가기만 한다고 생기는 건 말이 안 되죠.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이분의 어떤 가치의 판단 자체가 자기는 없고 주변의 친인척이 이러면 이럴 거야라는 지표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성관, 연애관, 맞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금 이제껏 이야기해 왔던 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그런 수동적인 인생관 자체를 좀 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조까지? 네. 네. 아니, 취업한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면 또 고민이 있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슷한 고민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 고민을 좀 들어주세요. MC의 고민인 건가요?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 아니실까? 그것도 약간 고민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인정하네. 그 고민은 아니고요. 제가 연애를 못 하겠어요. 안 한 지 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여자가 지금은 없어요. 저는 여사친이 0이에요. 집에 가면 게임하다가 자고 그다음 주말에 축구하고 여자를 만날 그게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어도 남자인 친구들이랑만 맨날 술 먹는 그게 훨씬 재밌어서 남자들이랑만 어울리고 축구나 게임도 남자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들과 어울릴 그런 그것조차 없고 근데 또 그렇다고 소개팅을 하자니 그건 또 별로예요.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개팅은 왜냐면 제가 정말 그 사람 소개로 만나서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결론은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는 게 지금 하는 고민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애도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데 소개팅을 나가면은 뭐 좀 소개받는 게 이상하다. 또는 그럼 뭐 어떻게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규명하기 어려워요. 정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자연스러운 게 뭔데? 범위가 너무 넓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만남이 어디 있어? 소개팅 자체를 인위적인 만남이라고 누가 규명을 하지? 근데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소개팅이 사실 이 사람이랑 나랑 사귀지 않으면 거의 그냥 빠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싫어해요, 소개팅.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안 만나요. 소개팅은 저한테는 뭐 제가 특이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좀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저는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같이 얘기하는 동안 그 사람과 나의 어떤 공감대를 맞춰가면서 네.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해 나가고 서로 즐겁게 한 3시간 웃다가 밥 먹고 차 마시고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게 발생했다면 연락을 계속 하면서 그렇죠. 만나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완전 제가 별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게 이제 운명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고 지금 살고 있고 와이프를 정말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좀 얘기하세요. 네. 영상 편지 쓰게 시켜주라니까 진짜. 우리 그 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사랑에 빠지면 되게 순정파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게임을 좋아하고 축구를 같이 좋아해주는 여성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으신 거죠. 아니 뭐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네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고민인데 주변에서 뭐 소개팅 할 생각 없냐라고 했을 때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뭐 되게 여러분들처럼 뭐 안정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 본인 네. 상태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28이니까 네. 보통 저 나이대를 만나는 여자분들은 조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뭐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유성군이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소개팅을 뭐 안 하겠죠.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네, 제가 잠깐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지금 저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개팅 안 하고 별로 그렇게 어색하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몇 시간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나올까 봐 걱정되고. 레저 같이 네, 생각하는 레저 사람.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즐기고 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야. 그래서 됐고요. 오늘 제가 소개팅은 남자지만 레저다.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아, 저도요. 호도하지 마.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서 지금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제 하나둘씩 여자친구 생기고 그런 내가 나의 성향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러요. 우리 만날 때 불러서 그냥 같이 즐겁게 놀고 나중에 뭐 어떠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지금 아마 주변에 딱히 막 여자친구를 만나고 연애하고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려 노는 게 더 좋아서 맞아요. 그런 기회들을 안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게임을 하지 말고 축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해도 돼. 그럼 전 뭐 해야 될까요? 해도 저 돼, 사실 해도 그것도 돼. 좀 고민이에요. 제가 한번 드릴까요? 네. 친구를 바꿔라. 아, 친구를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의 부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맨날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맞아요. 다른 부류의 친구들도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있긴 있죠. 예, 그런 친구들과의 어떤 그 네트워킹 뭐 같이 논다든지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하고 연애가 싶은 하고 거요? 싶은 건지 아니면 그게 지금 상황 때문에 그게 싫은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지금 생각해봤는데 하고 싶은데요. 그럼 클럽을 가세요. 네? 클럽이요? 아니 생각해봐. 연애는 하고 싶대. 아니, 클럽 소개팅 춤추는 곳 실수. 아니에요? 클럽 만날 노래 수 듣고 있는- 춤추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만날 수 있는 창구는 다가가고 싶지도 않대. 그럼 뭐 어떻게 하자? 가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클럽이네 뭐. 그래요? 네. 나이트를 가든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가보세요. 클럽에서 많이 만나보셨나 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코멘트 오늘 참 자주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남 욕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다른 생각으로 축구와 게임을 더 사랑해라. 라고 왜?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아주 나락에 빠뜨리시려고 아주. 지릴 때까지 축구하고 아. 지릴 때까지 게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애가 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원피스 같은 그게 거예요. 도대체 무슨 해결책이에요? 세상의 끝까지 가봐야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클럽 가서 과장님을 만나라. 과장님을 만나라고요? 저는 이제 못 들어가요. 네. 역시 이렇게 되네요. 사실 뭐 처음부터 예상은 했습니다. 답이 다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지금. 영석 씨는. 세 가지가 뭐죠? 클럽에 가라, 친구를 바꿔라, 그리고 축구를 해라. 끝까지 가봐라. 축구를 끝까지 해라. 아, 네. 뿅피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피드백 드릴게요. 클럽 갔다 와서. 오랜만에 클럽 한번 가야겠네요. 아까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아, 네? 제가 그랬었나요? 야, 네가 말 다 틀려. 네네. 아, 갑자기 덥네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인데 오늘은 뭐 저희가 좀 가볍게 좀 연말이니까 따뜻하게 재밌게 한번 분위기를 풀어가 봤는데 오늘은 뭔가 인사 담당자분들이라기보다는 인생 선배 느낌이 예. 물씬 나서 정말 연말다운 따뜻한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연말에 취준생 여러분 다들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취업 준비만 하지 마시고 좀 저랑 다음 주에 클럽에서 만나시죠, 여러분들. 클럽을 한번 보면 저 인사 좀 해주시고요. 클럽에서 만나는 걸로 하고 신나게 우리 취업 준비 생활을 즐겨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또 다음 해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